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AI학과 천세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식그래프 추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지식그래프라는 말이 다들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지식그래프는 일단 정의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노드 그리고 엣지로 연결한 그래프 구조의 새로운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놓여져 있을 때 사람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이러한 지식그래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그래프는 그럼 좀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와 그리고 엣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김동아라는 사람이 동아대를 이제 방문하였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노드라는 그리고 엣지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는 객체, 사물, 엔티티,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 그리고 엣지는 그런 노드들 간의 관계, 그래서 사람이 특정 장소를 방문했다 아니면 누구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식그래프를 사용하게 될까요? 지식그래프가 갖는 장점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중심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효율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사람 두 명이 있었을 때 내가 말하려는 내용이 다소 적더라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데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면서 그런 정보들을 포함할 때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추론을 통해서 듣는 화자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그래프를 그러면은 너무 기술자들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언제든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검색을 한다고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포박스라고 하는데 노벨상이 언제 수상을 하는지,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사람들은 노벨상이랑 관련돼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연관된 관련성을 갖는 검색이 바로 지식그래프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그리고 추천 시스템, 그 외에 기계나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게 지식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 즉 표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라는 표 기반 모델과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래프 기반 모델과의 차이가 어떤 건지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반의 모델은 대부분 엑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계가 암시적이고 대규모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아대의 역사라고 돼 있으면 이게 동아대가 가진 역사인지 역사 속에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서 동아대가 포함되는 건지 이러한 관계 정보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그래프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관계가 명시적입니다. 누구를 알고 있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단에 어떠한 맛집이 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서로 친하다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관계를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표 기반의 모델에서는 조인 연산이 요구되는데 이 연산의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표 기반 모델은 많은 데이터 소스들이 통합되려고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가 통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고, 이에 반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사용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 기반 모델의 장점은 그림에서 보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적인 관계, 객체나 사물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에 용이한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물들을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매번 볼 수 있는 별도의 도구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시각적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식 그래프에 대한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F, 아울, 스파클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요한 세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RDF는 주어, 수어,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림에서처럼 아주 쉽게 노드와 엣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은 좀 더 복잡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표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데 판단하다, 기술하다 이런 거와 같은 거를 관계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RDF와 아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획득하기 위해서 스파클을 이용해서 쿼리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RDF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노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리고 한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하다라는 동사가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자연어로는 부산은 한국에 있다 혹은 위치하다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쓰는 삼형식,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우리는 RDF 데이터를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RDF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추론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은 그 말대로 지식 그래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암묵적인 정보를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부터 두 명의 친구가 존재합니다. 릴리와 제임스가 존재하는데 각각 릴리와 제임스가 좋아하는 내용은 조금밖에 없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네트워크 속에서는 모나리자, 그리고 다빈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파리 숨겨진 공통의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식 그래프 추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추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기반 추론의 경우에는 미리 정의한 규칙을 바탕으로 관계를 추론하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다음 밑에 테이블이 간단하게 왼쪽에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식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부모 혹은 손자나 그 증손자 이러한 관계를 추론해 내는 것이 아주 쉽게 규칙 기반 추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룰 베이스 리즈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던 추론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기계학습 기반 추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래프의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관계를 예측하게 되는 방법으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학습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이 기계학습 기반 추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식 그래프 추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녹여져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 복잡한 이런 상황을 데이터를 처리하고 묘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어느 어려운 곳에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쓸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식 그래프와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최신 AI 기술과 결합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